안녕하세요. 은빛쌤입니다. 벨로즈 배우는 시간이죠. 벨로즈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저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 관현악을 할 때 보면 바이올린, 뭐 비올라, 첼로 연주할 때 보면 활을 올릴 때 같이 올리고 내릴 때 같이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획일성이 있어가지고 시각적으로 어지럽지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코디언은 문제가 좀 되죠. 왜냐하면 악기의 종류에 따라, 악기의 그 성능에 따라 바람이 이 바람통에서 이 벨로즈에서 공기가 많이 들어가는 벨로즈가 있고 공기가 적게 들어가는 벨로즈가 있어요. 그래서 악기가 똑같은 악기라도 차이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똑같은 차를 샀는데 그 차가 상태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것처럼 바이올린이나 이 첼로 같은 경우에는 이 바람을 넣는 악기가 아니잖아요. 바람을 넣는 악기가 아니고 오랫동안 연주를 하다 보면 그 느낌, 감각이 일정해져요. 그런데 이 악기라는 것은 취향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악기가 어떤 분은 뭐 이태리 째가 좋다, 어떤 분은 칠레 째가 좋다, 어떤 분은 독일 째가 좋다, 이렇게 각기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악기 소리도 다르지만 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벨로즈 보여드릴게요. 이 벨로즈 이 주름진 이곳에서 공기가 스며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요. 건반을 누를 때만 공기가 들어왔다 나가야 되는데 이 주름진 곳에서 이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술력이잖아요. 기술력. 그 기술에 따라서 이 주름간의 상태에 따라서 공기가 많이 들어가는 악기가 있고 적게 들어가는 악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하게 어떤 선생님들은 뭐 두 마디 하고 두 마디 열고 두 마디 닫아라. 어떤 선생님은 한 마디 열고 한 마디 닫아라. 이 규칙이 정해지기 어려운 것은 이 공기가 회사의 제품에 따라서 많이 들어가는 제품이 있고 적게 들어가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획일적이지를 못하다, 일률적이지를 못하다. 뭐에 따라서? 악기 제품에 따라서. 똑같은 악기를 샀는데도 악기의 상태에 따라서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소리를 내는 악기가 있고 공기가 적게 들어가서 소리를 내는 악기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연주를 같이 하면서 열었다 닫았다 하기는 아코디언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주를 할 때 힘을 들여서 연주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힘을 전혀 들이지 않고 연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힘을 들이면 힘으로 이 벨로즈를 여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당기면 이 천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기가 들어가요. 당기면 들어가죠. 소리가 안 나는데 이 벌어지는 것은 공기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리더 사이에서 또 공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버튼 쪽에서도 공기가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악기의 상태에 따라 다르니까
어떤 악기, 비싼 악기는 좋고 가격이 적게 들어간 악기는 좋지 않다.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연주하기가 편한 악기가 가장 좋은 악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일 것 같아요. 오늘도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는데 악기가 크고 베이스가 120 베이스고 악기가 크고 돈을 많이 주면 악기가 화려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멋진 악기인데 막상 연주를 해보면 이 벨로저, 공기가 너무 쉽게 빠지거나 건반 사이에서 공기가 너무 쉽게 빠져버리면 연주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큰 악기는 무게가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여성분들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악기의 무게 때문에 뭐 악기를 걸어놓고 연주하는 그런 도구도 있더라고요. 이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내가 연주할 때 무리가 가지 않는 악기를 선택하는 게 좋다. 그리고 자세를 보여드릴게요. 자세를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 벨로저 부분이 아니라 이 건반 이쪽 부분, 이 마커가 있는 부분이 왼쪽 무릎 위에 이렇게 놓여진다. 그죠? 왼쪽 무릎 위에 놓여진다. 완전히 올려놓지 말고 어깨에 한 60%, 70% 밑에 다리가 받쳐주는 건 한 30%, 40% 정도 무게를 담당해 주면 돼요. 다리 위에 덜렁 얹어놓으면 연주하기가 감정을 살릴 때 연주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왼쪽 발을 약간 뒤로 당겨주면 악기의 무게가 어깨에 한 60%, 70% 다리 위에 무게가 한 30%, 40% 정도 지탱을 하면 연주하기에 가장 좋다. 그리고 오른쪽 무릎은 무릎 안쪽으로 이 악기 밑부분을 이렇게 받쳐주면 악기가 연주할 때 흔들리는 게 적다. 그리고 어깨 멜빵은 너무 느슨하게 하면 안 돼요. 악기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양쪽 손을 내려놨어요. 이럴 때 이 주름관이 벌어지면 안 돼요. 좋은 악기를 선택할 때 양쪽 손을 놨는데 이쪽 부분이 무겁잖아요. 이쪽 부분이. 이 무게로 인해서 벨로즈가 열리기 시작하면 건반을 누르지도 않고 베이스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쭉 늘어지면 그 아코디언은 못 쓴다고 보면 정답이에요. 왜? 건반이나 베이스 버튼을 눌렀을 때만 벨로즈가 이 주름관이 벌어져야 돼요.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안 벌어지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계속 벌어져요. 왜? 요 건반의 이 안쪽에 보면 버튼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기 구멍을 열고 닫는 그 버튼의 상태에 따라서 공기가 적게 들어가기도 하고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 베이스 버튼도 공기가 들어가는 주입구를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눌러주면 공기 구멍이 열려서 뚜껑이 열려서 안쪽에 있는 리드가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공기가 들어가니까. 왜? 이 왼쪽 베이스 버튼 쪽이 무거우니까 하모니카처럼 생긴 그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무게 때문에 버튼만 눌러도 벨로즈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가능하면 힘으로 악기를 연주하면 안 된다. 힘으로. 아시겠죠? 이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예요. 이 자세에 누르면
이 분리 당기지도 않는데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연주하기에 좋은 자세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혼자서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지금 한국은 굉장히 춥습니다. 내일 한파 때문에 영하 13도, 14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거제도인데 영하 한 2도, 3도? 거제도는 수돗물이 안 흐르거든요. 동파가 안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추워져서 거제도는 눈이 오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이 거제도나 이 부산 지역에 눈 오면 교통사고 많이 나거든요. 왜? 눈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차들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미끄러지잖아요. 그래서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날씨가 추우니까 건강관리 조심하시고, 그리고 국내에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겨울에는 이제 행사 다 끝났으니까 빨리 또 열심히 연습해서 내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벨로즈를 열고 닫을 때 한마디에서 열고 한마디에서 닫느냐, 두마디에서 열고 두마디에서 닫느냐, 그 기준은 이 악기가 독주 악기이기 때문에 악기의 상태에 따라서 많이 열리는 악기가 있고, 어떤 악기는 이 주름관이 가능하면 연주할 때 그러니까 연주를 할 때 2마디, 3마디 정도 연주를 해도 벨로즈가 여유가 있는 거, 열리는 것이 여유가 있는 악기가 좋아요. 그만큼 이 벨로즈 천으로 공기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건반과 베이스 버튼에 그 공기 구멍을 막아주는 그 버튼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면 가만히 있을 때는 벨로즈가 열리지를 않겠죠. 그래서 오늘은 같이 합주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2마디 같이 열고 2마디 닫읍시다. 약속은 할 수 있지만 악기의 상태에 따라 어떤 분은 많이 열고 어떤 분은 조금 열고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악기의 상태에 따라 그 참고하시고, 그리고 능숙해지면 그 조절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코디언을 배우는데 2마디 열고 2마디 닫으라 그러면 악보 보는 것도 힘들고, 오른손 건반 잡는 것도 힘들고, 왼손 버튼 누르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2마디 열고 2마디 닫으라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면 초보자들은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노랫말 가사죠, 그죠? 가사가 한 문장이 끝나는 데서 다시 시작할 때 열었다가 닫아주는 거, 열었다가 닫아주고, 닫았다가 열어주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한 문장, 학교 종이 땡땡땡 한 문장이 끊어졌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어서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할 때 닫아주는 거야. 돌고 닫아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학교 종이 땡땡땡 까지 열고 어서 할 때 닫아주는 거예요. 어서 모이자 닫고 선생님이 할 때 다시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이 끝나고 다음 문장이 시작될 때 다시 열거나 닫으시면 돼요. 그런데 악기를 연주하다 보면 한 마디에서 열 때도 있고 한 마디에서 닫을 때가 있고, 또 연주하다 보면
한 박자에 10대가 있고 한 박자에 5대가 있어요. 이 기준은 석 달 되게 되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석 달 되지 않은 분들은 너무 열고 닫는데 신경 쓰다가 연습을 망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애기들이 처음 숟가락질을 배우는데 밥을 똑바로 올리고 국을 스푼을 똑바로 쥐고 국이 흐르지 않도록 밥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러면 애들 밥 못 먹어요. 왜? 석 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흘려도 먹기만 먹어. 그러다가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하고 4일하고 이렇게 시간이 날짜가 지나가다 보면 말 안 해도 밥알 흘리지 않고 국물 떨어뜨리지 않고 밥 잘 먹게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연주를 열고 닫는데 힘을 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힘을 들이지 않고 연주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셨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 문장에서 다음 문장으로 이어질 때 열고 닫는 습관을 들이시면 가장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된다. 저 보세요. 아빠하고 나하고 한 문장 끝나고 또 벨로즈를 바꿔주는 거예요. 만든 꽃밭에. 자, 갑니다. 자, 만든 닫아야죠. 그리고 죄송하도 봉숭아도 닫으면서 아장입니다. 그리고 문장이 바뀌죠. 열고 이렇게 하는 게 벨로즈를 열고 닫을 때 이 소리가 큰 소리가 났다가 적은 소리가 났다가 큰 소리가 났다가 적은 소리가 났다가 이 소리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숨 쉴 때, 문장이 바뀔 때 노래가 아무리 좋은 노래지만 사람이 목소리로 노래를 하면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 숨 쉬는 부분을 이용해서 열거나 닫는 거예요. 열거나 닫는다. 마디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 열고 한마디 닫으라. 보세요. 소리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소리가 갑자기 커지거나 갑자기 작아지면 그 음악의 어떤 특성을 막 흐트러뜨려 버리잖아요. 아빠하고 나하고 이렇게 갑자기 음악이 악센트가 들어간, 악센트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거와 내가 벨로즈를 열고 닫는 습관을 잘못 들인 거와는 음악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문장이 아빠하고 나하고 만 할 때 열거나 닫는 거예요. 만든 꽃밭에 하고 채 할 때 열거나 닫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런 걸 잘하셔야 이 노래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노래가 시끄럽게 노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래를 아름답고 듣기 좋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 소리 조절이 되잖아. 그럼 닫아야죠. 만든 꽃밭에 닫는 거.
문장 닫고 새끝을 따라 열고 듣기 좋잖아요. 이거 한마디를 열고 닫으라 이런 갑자기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 말 뜻 이해하시겠죠? 숨을 쉬는 데서는 소리가 약간 변화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되는 부분에서 열고 닫으면 음악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하는 것이 실력이다. 지난 시간에 보슬비, F키, 도미솔미도. 자, 요거 할 때, 아가야, 코 하고, 잠이 든새 할 때 닫아주는 거예요. 아가야, 코, 닫고, 잠이 든새, 문장 바뀌고, 열고, 솔미도 닫고, 원리가 똑같아요. 고양이 봄, 자, 솔솔미파솔, 소에 살던 문장 바뀌죠. 닫고 열고 뛰는 사람 셋넷 바뀌죠. 열고 바뀌죠. 작은 동네 둘셋 문장 바뀌고 열고 문장 바뀌고 자, 이렇게 하면 소리가 중간에서 소리가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아름다운 곡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실력이다. 그런데 연주를 하다 보면 악센트를 주고 싶은 부분 있잖아요. 문장 속에서 또 혹은 이건 고급 기술인데 가르치기는 좀 아까운데 같은 음 솔 하면 오른손이 끊어지잖아요. 오른손이 끊어지잖아요. 이럴 때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 요것은 이제 중급 고급 이상 되셔야 사용하는 패턴인데 보세요. 그 벨로즈를 열고 닫아버리죠. 그러면 이 소리가 안 끊어져. 그런데 가만 누르고 있는데 솔 다시 누르는 느낌이 들어요. 봐. 그죠? 기술이야. 요게 기술이야. 요게 같은 미를 다시 미가 아니라 다시 누르는 것 같죠. 그죠? 열고 닫고 요거는 상당한 연습이 요하죠. 이런 걸.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문장에서 열고 한 문장에서 닫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되
독주를 하다 보면 요렇게 같은 미미 열고 닫으면 소리가 달라져요. 보세요. 끊어지는 것 같죠? 건반을 다시 누르는 것 같죠? 요런 것들은 고급 기술이에요. 요런 거 아시겠죠? 일단은 한 문장을 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독주를 하다 보면 더 멋있게 연주하기 위해서 끊어지잖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안 끊어지잖아. 그죠? 요럴 때 초보자들이 선생님들은 소리가 안 끊어지는데 왜 내 소리는 끊어지지? 이럴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가. 요런 것도 연습을 하다 보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노하우가.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보통 뭐 한마디 열고 한마디 닫아라, 두마디 열고 두마디 닫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노래는 중간에 숨 쉬는 것 외에는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죠? 우리가 뭐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보랏빛 엽서, 우러라 열풍아, 그 악기 연주할 때 악기는 절대 끊어지면 안 돼요. 그죠? 사람 목소리만 끊어지잖아. 왜? 숨을 쉬어야 되니까. 숨 안 쉬면 죽잖아요. 노래하면서 죽었다 소리는 들으면 안 되잖아. 그것처럼 숨을 쉬는 부분에서 벨로즈를 열어주거나 닫아주거나 벨로즈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건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복 받으셨습니다. 복 받았으니까 구독, 좋아요는 눌러줘야지. 구독, 좋아요는. 오늘 저녁에 축구 결승전 오늘 저녁이 아니지. 내일 새벽에 지금 시간 11시 35분은 지나고 있으니까 1시 반부터 시작하나? 모로코하고 아르헨티나죠. 3, 4위전 그리고 결승전 하죠. 자, 여러분들 오늘 또 잠 못 주무시겠네. 또 맥주 마시고 또 막 치킨 뜯다가 치킨 막 소리 지르다가 치킨 목구멍에 걸리면 큰일 나요. 그리고 이 강의를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강의라는 게 핵심만 이야기하면 잘 아시는 분들은 자기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가지만 아코디언들은 100명 중에 7, 80명은 대부분 초급, 중급 정도 되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초등학생 이제 악기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조이풀 아코디언. 이 즐겁게 연주를 하는데 숙달을 시키는 게 목적이다. 어려운 곡을 막 계속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쉬운 곡으로 벨로즈 사용하는 방법 쉽게 익히자는 거죠. 그리고 건반 누르는 방법을 쉽게 익히자는 거죠. 그래서 손이 자유자재로 돌아가면 어려운 곡들도 쉽게 돌아가요. 어려운 곡을 어렵게 배우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가 포기하니까 어려운 곡을 쉽게 배우기 위해서 쉽게 연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쉬운 곡을 아주 편안하게 막 연주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축구 선수들도 몸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공을 잘 차는 사람이나 이제 축구를 배우는 사람이나 몸 푸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지금 몸을 푸는 거예요. 몸을 푸는 거. 왼손 이거 잘 안 되잖아요. 베이스 이런 것은 못 하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른손이 멜로디가 쉬우니까 오른손 쉬운 멜로디를 가지고 왼손 연습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베이스를 쓰잖아요. 쉬운 곡을 가지고 베이스, 박자 연습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려운 곡을 선택하면 오른손 멜로디 연주하는데 신경 쓰다 보면 베이스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아코디언은 베이스가 능숙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신감도 생기고 연주를 잘하게 되잖아. 아셨죠? 그리고 베이스를 누르면서 베이스 소리가 일정하게 나오게, 이게 이제 힘을 안 들이는 방법이에요. 힘을 줘볼까요? 힘으로 열면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당기니까, 공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힘으로 가. 이렇게 연습을 하면 어깨 망가지고 손목 망가지고 허리 망가져요. 힘을 들이지 않고 부드럽게 소리가 일정하게 멜로디가 일리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닫을 때 약간 들어주라고 그랬죠. 소리가 똑같죠. 요런 것을 숙달 될 때까지, 숙달은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숙련된다, 숙련시켜라 그러면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숙련은 실수를 안 하는 거잖아요. 숙달은 실수를 하니까 반복 연습하는 사람 보고 숙달시키라 그러잖아요. 실수를 하지 않게. 실수를 하지 않으면 숙련되는 과정을 가는 거예요. 엄마들 다 밥 잘하잖아요. 그런데 밥을 정말 잘하는 사람을 나라에서 지정해서 그 맛집이라고, 뭐 음식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전문가들, 옷 잘 만드는 사람 전문가들 있잖아요. 숙련되신 분들이잖아요. 아코디언도 왼손이 숙련되어져야, 그런데 초보자들은 4323을 삼각주법이라고 그러죠. 삼각주법. 4323 쓰지 말고 쿵짝쿵짝으로 연습하세요. 왜냐하면 이 4번 손가락이 힘이 생겨지면 4323은 저절로 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또 잔소리 할게요. 애기들 일단 걷기 시작하면 뛰는 거는 지가 알아서 뛰어요. 엄마 아빠가 요이 땅 준비 땅 시작 안 해도 알아서 뛰어요.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막 뛰거든요. 그런데 걸음걸이 할 때, 걸음걸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다리가 옷자다리 얼마나 보기 싫어요. 얼굴도 예쁘고 날씬하고 얼굴 잘생기고 멋있는데 다리가 이 옷자예요. 이렇게 걷는, 뒤에서 보고 앞에서 보면요 다리 구멍이 뿡 뚫려 가지고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리고 이 팔자그럼, 이 발이잖아. 팔자그럼 다리 쭉 벌려가지고 팔자그럼 다 좋은데 걸음걸이 때문에 망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역팔자그럼, 요거 다리 끝을 이렇게 모아서 걷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뒤에서 보면 엄청 보기 싫거든요. 이 팔자는 앞에서 보면 보기 싫고 이 팔자는 뒤에서 보면 보기 싫고, 이 걸음걸이 자세를 일직선 다리를 이렇게 딱 붙여서 이렇게 걸어가는 요 자세를 어릴 때 잡아줘야 돼요. 안 잡아주면 팔자그럼, 역팔자그럼, 옷자 보기 싫거든요. 그것처럼 아코디언을 할 때 베이스가 팔자그럼이 되지 않게, 옷자그럼이 되지 않게 4-3 항상 요 붙여서 연습하라 그랬죠. 이 뭐야? 탱고잖아, 탱고. 차차차.
차차차 주법이잖아요. 차차차. 차차차. 준, 짠, 짠, 차차차. 짠, 짠, 차차차. 여기 차차차 주법이잖아. 항상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크리스마스 됐으니까 이런 날은 또 쿵짝쿵짝 하면 듣기 싫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 소리는 아닙니다. 야. 이런 소리들이. 그러니까 베이스를 일단 손 모양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요거 연습 많이 하라 그랬잖아요. 요거 정면에서 보면 손톱이 안 보인다. 그죠? 요거 연습 많이 하라 그랬죠. 이것도 하나의 주법이다. 고양이 보면 탱고로 치면 이 탱고잖아. 차차차. 이거 차차차 주법이잖아. 그러니까 왼손 숙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고양이의 몸을 가지고 트로트도 칠 수가 있고 고고도 칠 수가 있고 슬로우 고고도 칠 수도 있고 폴카도 칠 수도 있고 왼손 베이스가 한 곡으로 다양한 주법을 연주할 수 있을 때까지 베이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쉬운 곡으로. 어려운 곡은 주법을 갖다가 대입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조이풀, 즐거움이 가득 찬 아무 노래나 쉽게 즐겁게 연주하는 거. 이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미파솔 라솔 미도. 지금 전라도 호남 지역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오나 봐요. 옛날에는요 눈이 많이 와서 초가집이 내려앉기도 그랬어요. 눈이 한 송이 두 송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한 송이 그 솜털보다 가벼운 눈송이가 많이 모이면 어마어마하게 비닐하우스 막 그 농작물 딸기도 해놓고 뭐 많이 심어놓고 이제 막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 무게 때문에 하우스가 내려앉으면 한 해 농사 큰일 나는 몇 천만 원 몇 억 날라가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악기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연습하는 게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내가 생각할 때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그 효과 없는 게 쌓이면 무서운 실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벨로저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쉬운 곡으로 다양한 주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8분의 6박자, 4분의 3박자. 그러니까 한 곡을 가지고 한 가지의 쌀을 가지고 떡도 해 먹고 밥도 해 먹고 떡가래도 뽑아 먹고 죽도 아플 때는 죽도 끓여 먹고 호박죽도 끓여 먹고 동지가 되면 동지팥죽도 끓여 먹고 쌀 가지고 하잖아. 쌀 가지고 무엇에 따라 방법이 어디 있어요? 왼손 방법에 따라 뭐가 달라져? 맛이 달라진다. 이런 거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왼손 연습을 쉬운 곡으로 안동역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랏빛 엽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왼손을 내가 어떤 곡을 만나도 소화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재료를 만나도 소화할 수 있도록 베이스를 중요시해야 돼. 베이스는 집을 짓는 기둥과 같다. 기둥이 튼튼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무너져 내린다. 이런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 그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3, 4위전 결승전 하는데 여러분들 밤샘이 할 텐데 걱정이네. 이거 강의한 것도 다 잊어버리겠다. 이거 보고 강의 듣고 메모했다가 연습하시다가 안 되면 또 보셔야 돼요. 또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또 축구 경기 보면서 치킨 또 맥주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또 건강 상하니까 연말에 조심하시고 호남 지역에 눈 많이 오니까 하우스 하시는 분들 주무시다가 중간에 한번 나가보셔야 돼요. 눈 많이 쌓여있으면 털어내려야지. 아이고 괜찮아 뭐 하다가 내일 아침에 하우스 팍상 내려앉으면 큰일 나잖아요. 항상 유비무한 아코디언도 베이스를 미리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문장 학교 종이 그때 벨로즈를 바꿔준다. 학교 종이 땡 할 때 바꿔준다. 땡땡땡 할 때 벨로즈를 열거나 닫는 것을 바꿔준다. 아셨죠?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음일 때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 열고 닫는 거 안 끊어지죠? 요런 건 연습을 베이스 쿵짝쿵짝 하지 말고 따로 하는 거예요. 그죠? 안 끊어지죠? 민미 요거 닫고 다시 누르는 것 같죠? 그런데 음이 끊어지지 않고 소리가 나잖아요. 요런 게 중요한 기술이에요. 봐이. 다시 나잖아. 안 끊어지잖아. 여기서. 이러면 끊어지잖아요. 그럼 노래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안 끊어지게 하는 방법, 한 박자에도 열고 닫을 수 있다. 반 박자에도 열고 닫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초보니까 한 문장이 끝나서 다음 문장이 시작될 때 열고 닫는 것을 바꿔준다. 이걸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항상 건강하시고 아코디언 랜더, 조이풀 아코디언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는 여러분들도 멋지게 공연 한번 해야지. 맨날 초보, 왕초보. 나는 평생 왕초보다. 평생 1학년이다. 연습에 의한 결과가 여러분들을 빛나게 할 겁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도 다가오고 앞에 반짝반짝합니다. 십자가도 보이고.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은빛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